네, 키워드 탑5 역시나 트럼프 관세 발언이 바로 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네. 그 유연성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시장이 조금 한숨을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를 누가 믿을까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왜 오른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일단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지난주에 파월의 어떤 발언 때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아까 했지만 당장 모든 국가에 대해 얼마나 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네. 사실 되게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올라갈 일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플렉서블 단어도 굉장히 저 의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이번 청대에 시끄러울 것 같은데 너무 편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지 말라. 예, 믿지 마시고 그냥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따라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뭐 거의 관망 자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연성. 그래도 플렉서블. 결과적으로는 또 시장을 또 상승 반등하는 또 이런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네네. 네, 어쨌든 뭐 시장은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반등을 한다라는 게 네. 우리가 조금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 이제 악재만 받아들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호재를 많이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내려온 폭을 생각하면 그런데 네. 내려온 이유가 중요하겠죠. 내려온 이유가 만약에 어닝이면 어닝 빠진 만큼 빠지면 좋은데 지금 아까 했지만 트럼프의 그 깊은 관세에 대한 생각이 네.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분. 우리가 너무 딥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세 명 다 모를 것 같은데 네. 그 관세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일단은 맞아요. 지금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봤던 거에서 한번 주요한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멕시코, 캐나다에 다른 그 관세가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위에 있는 상호 관세 크기 굉장히 크죠. 네. 크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상호 관세가 훨씬 무겁고 유중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딱 그림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호 관세가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기 반등이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부과됐던 모든 관세들보다 이제 4월 2일에 부과될 그 상호 관세가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뜻이에요. 훨씬 큰데 지금 보면은 스틸 25% 쭉 해서 보게 되면 네. 그 스틸, 알루미늄, 멕시코, 캐나다, 차이나에 있는 그 관세 크기보다 제가 보면 한 2배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관세 무게가. 네. 그만큼 무거운 게 있는데 장이 이걸 들고 올라갈까 생각하면 아직은 좀 그런 게 아닌가 어렵죠. 월스트리트의 어떤 그림인데 딱 이해되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각 개별 나라마다 다 따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지 4월 2일에 다 같이 일괄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호주 같이 입보하는 국가는 좀 덜하고 이뻐하는 국가군요. 아니면 뭐 위하는 국가 누구죠? 중국? 더 할 수 있게 그런 게 있고, 있겠죠. 뭐 예. 캐나다, 그것 또한 아무도 멕시코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정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정도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밖에 그리고 없구나.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여하면 아마 국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이 나오고 있어요. 보복해서 좀 더 관세 전쟁이 좀 격렬해질 것 같고 아마 이런 흐름은 4월 내에 나오지 않을까? 4월 내내. 왜냐면 계속 뭐 어떤 국가에 매기는 게 나오면 그때마다 장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좀 굉장히 두렵고요. 솔직히 트럼프가 4월 1일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매번 몇 번째 지금 유예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아요. 4월 2일 전에도 좀 굉장히 긴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유예하지 말고 그냥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예해봤자 그러니까요. 불안하니까. 예. 학교 다닐 때 막 맞아요. 맞을 때 차라리 기다릴 때가 더 괴롭지 않습니까? 맞는 게 낫지? 차라리 먼저 예, 하는 예. 게 낫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관세를 아예 안 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죠? 없죠. 그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관세를 부여하지 않으면 본인의 적자가 줄지 않는다 보기 때문에 그쵸. 예, 부채가 안 준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믿음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루트닉 상무장관도 지금 관세율을 몰라요 본인도. 그래요? 그냥 본인 트럼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아마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 트럼프 본인도? 예, 본인도 아마 왜냐면 이제 아마 많이 친구들이- 헷갈릴걸요? 예, 헷갈릴 걸 예. 보입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는 종목들 얘기를 하시면서 뭐 나이키나 스타벅스나 할리데이비슨 쪽에 일각에서 또 불매 운동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불매 운동이 커지겠죠. 예. 예,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관세가 결국 그 4월 2일 이후에 부과가 됐을 때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들은 좀 불확실성 해소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거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군요. 냉정하게 보면. 기대할 수 없고 특히 나이키는 아시겠지만 중국 판매가 잘 되는 업체였거든요. 지난주 또 네, 실적 네,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또 예, 중국 예. 판매가 무너졌죠. 굉장히 예, 급격을 했었죠. 네. 중국 매출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15% 이상 이상 감소를 감소했죠. 했고요. 예, 예. 사실 뭐 실적 발표 후에 상승을 했었지만 바로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만약에 메이드 인 US가 있으면 잘 팔려요. 괜찮은데 메이드 인 US가 있습니까? USA가? 다 차이나에서 대부분 다 베트남 쪽이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 그러면 나이키가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다. 없죠. 없는데다가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나이키 신발이 어떤 프리미엄급 신발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너무 슬프죠. 죄송하네 오늘 나이키를 제가 안 신어가지고. 다안 신발 네. 보는데 그래서 좀 어려워지고 있고 네. 아마 나이키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약간 전망을 낮추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불매 운동까지 막 격화될까 그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파장까지도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네. 그래서 두 분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그 유연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아니 그게 유연성은 좋은데 이런 네. 것 같아. 그냥 착해지라. 나는 나는 말 그 잘 바뀌어서 들어라, 나는 말 나는 잘 들어라. 뭐 말 잘 들어라 이런 건데 뭐 착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걸 모르니까 사실 뭐 그냥 뚱그리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가장 아팠던 기업의 어닝이 페덱스였는데 페덱스가 지금 아시겠지만 관세 때문에 해운 항공이 거의 안 돼요. 아 그래요? 사실 그 실적은 정도예요? 또 괜찮게 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겠죠. 지금 네.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있는 택배도 안 되기 때문에 택배도 경제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페덱스를 제가 농담을 했죠. 주가 패덱이 치고 패덱이 있다. 지금. 그래서 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빠지는 이유는 전부 다 관세거든요. 예.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이런 기업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관세에 약간 영향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새벽에도 보다 보니까 저 루프캐피털에서 의견을 하향했다고 하는데 예. 아우 매우 나쁜 뭐 리세션 스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 주식이 되었다. 그렇죠. 이런 운송 기업들이 보통 경기 선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침체가 온다 한 정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워하고 있고 저는 페덱스가 어떤 회사냐면 지나가면 11시에 딱 알 수 있는 정확한 시간 지나가는 움직일 때 시간을 모릅니까 혹시? 이 페덱스가 오면 지금 몇 시구나 알 정도까지 정확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이에요.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아 저는 쿠팡밖에 몰라. 그런 기업이 지금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아프다 저는. 아, 좀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이게 경기 풍향계 얘기를 하는 네. 게 완전히 그 시간도 잘 지키고 딱 그걸 맞춰서 그렇구나. 그것도 엑센추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엑센추어는 네. 어떤 기업의 IT 컨설팅을 도와주는 기업인데 지금 기업들이 돈을 쓰겠냐 네. 한다고는 안 쓰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네. 정부 지출에 대해서 매출이 전체 8%나 차지함에도 하니까 또 다음 전망에 대해서 또 하향을 했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모든 기업이 다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적은 좋았지만 전부 다 가이던스 때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전망 때에 빠지는 게 똑같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또 3월 말이라서 이제 1분기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네. 네, 2분기 들어갈 때쯤에 이제 우리가 또 실적 얘기 계산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예. 뭐 말씀해 주셨던 나이키나 페덱스나 뭐 엑센추어나 다 앞으로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오히려 뭐 트럼프 관세 얘기보다 이게 더 큰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마이크론도 아까 조금 보여주셨는데 마이크론도 급락했잖아요. 마이크로는 이제 HB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칩을 쌓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다 좋은데 데이터 센터만 잘 됩니다. 사실은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모바일 쪽 자동차 쪽은 거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 재고가 아닙니까? 또 쌓였다라는 그렇죠. 소식으로 네. 또 재고가 다시 쌓였대요? 쌓이고 또 있죠. 마진에 대한 네, 압박으로 또 주가는 다음 날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에 있는 오히려 그 종목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비교해 보면. 오, 최근에 분위기가 SK 확실히 하이닉스. 좀 그렇죠? 달라요. 네, 바뀌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차지하고 있는 HBM 매출은 이거보다는 아까 했던 SK 하이닉스 쪽이 훨씬 좋다는 거. 그렇겠네요.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론이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 쪽은 좋았으니까 좋았죠, 예. AI 쪽은 괜찮았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AI 쪽을 더 잘하니까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좋습니다. 관세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실적 시즌 얘기까지 쭉 와봤는데 우리가 또 실적 말고도 또 기대하는 부분이
연준이 좀 시장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로 좀 이어가 보자면 파월 의장의 관세 영향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구해주는 그런 희망적인 멘트였어요. 지난주 또 두 번째 상승의 재료였죠. 맞습니다. 4월에 또 FOMC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시나리오는 예상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파월의 또 인터뷰 발언으로 일시적이라는 반응으로 또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다음 날 또 똑같은 단어 때문에 또 주식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시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음날 또 같이 하락을 했다고요? 왜냐면 지난번 물가 올라올 때 그때 그 발언 때문에 폭망하신 분이잖아요. 팬데믹 초기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고 사실은 저는 본인이 물가 나올 때 그 얘기 써서 폭망했는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보통 같은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써갖고 네. 이건 뭐지? 사실 이상하게 들었어요. 첫날에는 그 말을 쓸 만큼의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 또 시장의 우려가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또 주가는 또 바로 급락을 하면서 네, 그렇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한 5년 전에 네, 물가 영향 일시적이다라고 네. 했다가 그랬죠. 예, 그랬죠. 크게 오판이었죠. 혼났죠 시장에. 완전히 오판이었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파월이 비둘기란 말이 있는데 네.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뭐 오리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는 뭐예요? 월가 표현.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 아,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파월의 발언은 그런 장에 올라왔지만 일단 깊게 새기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 금리나 2번이라는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여쭤볼게요. 예. 관세 영향을 일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사장님은 그게 좀 아니다. 이 용어는요, 여러분들 2018년에 나왔던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믿으셔야 될 것 같고 경제학자보다 저희가 훨씬 더 못한 거니까 아, 경제학과 믿으면 대세에 따른. 예, 대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아니지만 써인 대로 읽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시다. 예.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 이론상의 분석으로 가져온 것뿐이기 때문에 네. 파월이 인용한 건 맞는데 파월이 인용했지만 본인이 말하지 말고 그냥 딱 보여주면 좋은데 본인이 말하는 바람에 갑자기 작년에 몇 년 나왔던 그 트라우마 생각난 거죠. 쓰다 보니 약간 헷갈렸는데 본인이 약간 실수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약간 근데 하여간 말을 뱉으면 자신감이었는지 실수였는지 뭐 그런 뭔지 모르지만 예, 오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고 멘트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확실히 투자 심리가 한창 좋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 별로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어붙어 있죠. 얼어붙어 있고 특히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2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흔히 알고는 꽃길만 걸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온통 지뢰밭이다 보니까 어려웠죠. 엄청 어려워요. 어렵죠. 요즘은.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애프터 월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깨알 깨알 같은 홍보를 또 합니다. 최고의 결론이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건가 봐요. 네. 우리의 기대치가 조금 높았던 거일 수도 있겠고요.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조금 어렵게 근데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말은 지나가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은행이 직접 개입하겠다. 연준이 개입. 요거는 네, 또 좋은 또 말이었어요. 긍정적인 저는 멘트였죠. 약간 소감 같은 느낌이어서 이건 좋아지고 있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CM의 전망상 금리가 3번이기 때문에 네. 여기 좀 안도하는 게 아닌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까지 예. 늘어났군요, 여기는.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요거에 좀 만족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또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되게 말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좀 보도가 되면서 이런 시장의 영향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애프터 월가에서 그때그때 또 열심히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시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일부 주요 지수 베어마켓 초읽기. 초읽기네요.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았다는 뜻인가요? 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네. 근데 대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 베어마켓 정의가 있는데 고점 대비 20% 빠지면 베어마켓이라는데 보통 빠지면 잘 못 나옵니다. 문제는. 그래서 네, 그거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거구나. 근데 일부 종목을 보시면 네. 저의 가장 최애 종목인 엔비디아가 23%로 이미 먼저 진입했고요. 들어갔네요. 진입했고 아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49%로
거의 50% 거의 반토막 반토막 났다는 나긴 거예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많이 빠져 있고 안 들어간 종목도 거의 뭐 조금만 더 빠지면 그러네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네. 사실 이 종목들이 워낙 잘 나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원래 좀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네, 저희가 좀 든든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월가에서는 말레피센트 지금 뭐 해로운 주식이라고 다시 새로운 별명이 생기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 M7이 매그니피센트가 아니라 말레피센트라고요? 네. 아하. 그것도 있고 또 레그 세븐? 네. 레그요? 레그라고 주가 못 가는 뜻인데 LAG. 아. 예, 그럼 사실 너무 창피한 거죠 지금. 근데 그렇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2년 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면 또 속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보통 움직이지 않으면 장이 못 가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 예. 지금 M7을 우리가 계속 타겟팅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학개미 분들이 M7 노출도가 높으니까 이게 좀 안 가면은 시장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수 자체는 오르는 날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종목들도 되게 많이 지금 어쨌든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7대 493개 종목은 달라져갖고 오히려 493개 종목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래요? 예, 지금 약간은 제가 볼 때는 그 키 맞추기 정도로 보시면 되게 편한 건데. 좀 확장을 해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493개 종목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 올라가지만 굉장히 약간 소외감이 드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얘기할 때 분산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네. 최근에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보지도 않던 AT나 좀 이런 주식들 워낙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 건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AT&T 얘기해봤자 우리 서학기 분들은 잘 안 사시는 좀 그렇죠. 네, 별로 관심 통신기업들은. 없어요. 예. 네, 저도 아침에 보니까 이제 뭐 관세 리스크 있고 뭐 이런 M7이 안 좋으면 미국 내에서 매출만 100% 나오는 종목들로 대체하면 되지 하는데 아니 뭐 쭉 리스트를 보는데 야 이걸 내가 사야 정말 된다고. 손이 안 가는. 네, 맞아. 네. 메리트가 크게 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M7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채팅창에서도 이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베어마켓을 굳이 해석하면 하락장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괜히 그렇죠. 조금 이게 임팩트가 좀 크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게 큰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코렉션 조정하고 약세장은 하나 요건데 왜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장이 좀 오랫동안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 딱 보여드리면 참고로 네네.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2022년 4월에 데스크로 진입한 다음에 회복에 무려 9개월 걸려요. 9개월이. 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빠지면 금방 못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올해 지금 이미 말인가요? 빠진 거잖아요. 이미 빠졌죠. 이미 빠져있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빨간색이 위에 200일선이고 네. 녹색이 50일선 주가 내려갔기 때문에 네. 정확 역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역별. 이게 바로 9개월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네. 회복이 빨리 안 됩니다. 약세장은. 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진짜. 이게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야겠네. 뭐 지금 엔비디아 산다 그래서 말릴 건 아니지만 네. 왜 그 서학개미 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곱하기 2배, 레버리지. 네, 그렇죠. 3배 이런 거. 예. 그런 거 진짜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조금이 아주 많이 아, 조심해야 예, 그렇죠. 하락배 깊어지면 주가 많이 쪼그라들어갖고 나중에 올라올 때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반토막 나면은 올라올 때 얼마 올라갑니까? 2배가 올라야지 본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똑같은 논리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네. 아까 했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 드리는 거고 지금은 적어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세븐은 아닌 게 아닌가? 왜냐면 어차피 본인이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 그게 되면 하면 좋은데 기간만 넓게 잡으시라는 조언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넓게, 그렇죠. 길게. 예. 예. 하지만 또 월가에서는 또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우리 저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팔라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길게 걸린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알고 투자하시는 거지 들어가서 바로 못 가고요. 아까 했지만 2배라고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빠지면 빨리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건데 하여간 뭐 네. 그거는 우리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멀리 다시 한번 보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 정도 지수가 내려오면 그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10% 이상, 20%까지 내려오면 이제 하락장, 그리고 또 20% 이상 내려오면 뭐 약세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20%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꽤나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종목들은 더 유의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특히
그게 또 M7이 많아졌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뼈아픈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지금 밤 아닙니다. 제 방 아니고요. 놀랍겠지만 지금 생방입니다. 대낮에 저희 주식 라이브, 미국 주식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보잉이 좀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보잉이랑 로키드 마틴이랑 경쟁이 붙은 거였어요. 거기서 보잉이 선택을 받은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가 보잉? 뭐가 보잉이요? 이제 보잉이 또 네. 트럼프의 선택을 받았었죠. 아. 네, 최첨단 무기 뭐 F-14에 대한 제작을 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 보잉이 어제 3% 이상 또 하락을 했지만 또 그에 반해서 로키드 마틴은 5% 이상 이하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저기 주가가 엇갈리는 게 네. 확 드러나네요. 장중에 저렇게 큰 차별화가 됐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건 뭐 보잉만 좋은 거죠, 그냥. 보잉만 좋은 거고 사실은 네. 보잉이 여러분들 아마 주주분들 꽤 계실 걸로 보이는데 예. 보잉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배당이 재개되면 그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배당 재개. 그래요? 예, 배당이 지금 오. 중지된 지 꽤 됐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 한 해 네. 굉장히 네. 보잉이 어려운 한 해였죠. 그렇죠. 또 아니 근데 파업 보잉은 등이나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특히 추락사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요. 칩사치 멕시코족에 대한 추락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어려움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직원들이 파업을 많이 합니다. 파업을. 그러니까요. 경영진이랑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약간의 그 미국에서 보고 있는 그 회사 문화가 별로 안 좋은 기분을 불러하죠. 그죠? 네, 네. 맞죠? 예. 굉장히 올드한 뭐 사내 네, 문화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경직되어 있는 문화로 해서 네, 지금 굉장히 또 사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잉이 또 전통적인 요즘 최근에 방위 산업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팔란티어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네. 상대적으로 또 보잉에 대한 하락세가 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으로 그게 더 돋보이는구나. 네. 지금은 정통적인 방산주는 좀 못 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 새로운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가 만약에 있으면 보여야지만 굳이 이걸 뭐 보잉을? 새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잉을 바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어떤 정부가 갖고 있는 팔란테가 훨씬 더 네. 소프트한 기업도 훨씬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그러네요. 예.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방산주가 막 되게 난리잖아요.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유럽도 유럽만. 이제, 네. 방산주가 네. 난리다. 뭐 유럽의 자강론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방위비를 뭐 좀 줄이려고 삭감. 네, 하는 것 맞죠.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좀 그렇고 일단 방 삭감은 어려웠다고 좀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이런 뭔가 제품을 만드는 쪽에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팔란테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관세 리스크도 좀 있겠네요. 관세 리스크가 제일 크겠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림 안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고 있는 비행기를 네. 보잉의 비행기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제일 큰 고객 차이나 중국이잖아요. 원래 중국이었죠. 네, 맞아요. 중국이 네. 아마 안 살 것 같아 제가 보면 안 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 기업들의 악재를 과연 트럼프가 인지하겠죠?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약간 인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여간 보잉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관세를 빨리 얘기한 다음에 좀 적절하게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로키드 마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약간 좀 빠졌을 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로키드 마틴은 빠졌을 때 배당을 하시는 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또 방산주에 대한 미래가 좀 밝지가 않기 때문에 않죠. 지금 이 두 주는 그냥 빼두시는 게 그렇습니까? 뭐 네. 이미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잉이 만약에 배당 재개하면 하면 좋은데 네. 배당 재개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말라고. 네, 잠시 조언입니다. 기다리시는 걸로. 그 또 일론 머스크가 뭐 계속 이거 좀 타겟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스를 많이 했죠. 근데 근데 도대체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분은 뭐 그냥 말이니까 아, 네. 그냥 뭐 그렇게 들 필요 없지만 하여간 제가 봐도 로키드 마틴에 대한 어떤 부정 여론이 많고 뭔가 좀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성향이 혹시 이쪽에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무슨 이 로키드 마틴의 정치 성향이 아. 정확한 거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글로벌적으로 이제 방산주가 되게 핫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만큼은 미국만. 확실히 조금 예, 다릅니다. 예, 예. 예, 지금 분위기도 좀 다르고 여러모로 정치 색깔, 정치 성향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일단 보잉이 좋은 기회를 잡아서 선택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배당이 만약에 재개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뭐 채팅창에서는 뭐 이제 AI 들어가고 만약에 무인 드론 탑재되고 막 이러면은 또 이제 성장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악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테슬라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금요일에 5%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5%좀 시장을 구하는데 노력을 했어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나요? 네, 테슬라가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깜짝 라이브 전사회를 열었었는데요. 결국에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해라 이런 메시지를 줬었는데요. 뭐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저기 또 일론 머스크의 또 한마디가 또 크게 좌우할지는 이번 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자율주행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옵티머스를 최대 5,000대를 만든다 하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보게 되면 열심히 팔겠다 목표 다 좋은데 지금 미래가 밝지만 그 주식을 보유하라고 할 때 적어도 어떤 수치가 좀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숫자로 증명을 해야 네,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주총 같은 행위를 한 게 좀 너무 심하니까 주가가 심하니까 네. 약간 보등기한 본인이 또 행동 아닌가. 구원 투수로 예, 등판을 예, 했었던. 예, 예. 아까 지금 자율주행 옵티머스 그다음에 모델 Y는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빨라지면 좋은데 특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약속 어겼습니까? 사실 나오실 지난주에도 때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또 4,900대 정도 그렇죠. 리콜이 리콜이 있었고 있었죠. 또 네. 팬날이 또 떨어졌었다라는 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또 주가가 또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때 총회할 때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나오셔갖고 예. TV를 틀면 본인 차가 불타는 게 많이 보인다. 맞아요. 막 지금 불매 운동에 약간의 뭐죠? 그 불태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보이콧을 이제 하고 있죠. 본인이 너무 정치로 가다 보니까 CEO 역할이 없고 산만해진 거에 따른 그런 악재인데 자초한 건가요, 네, 본인이? 자초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사업을 더 해야지 주주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온 건데 약간 지금은 달래기는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오히려 빨리 도찌의 부서의 수장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CEO. 근데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 1년 더 한다겠죠. 네.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지금. 아 네, 1년 더 한다. 그러면은 네. 테슬라 주주도 1년 더 괴로워야 하는 건가요? 이 말은 명확하게 1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은 대나이브스 경고를 좀 해주세요. 네, 데나이브스도 워낙 테슬라에 대한 강세론자였는데 네. 데나이브스마저 맞아. 그 일론 머스크한테 경고를 했었죠. 꺾었어요? 균형성을 가져라. 그리고 테슬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 당신뿐이다라는 경고를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까지 테슬라를 끌고 왔는데 또 여기까지 끌어내린 것도 당신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아마도 주가에 녹아 있는 그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거의 절반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그죠?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뭐 그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을 내보내는데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좀 문제가 커졌고 특히 이제 독일에서 갔던 구호 정당에 편들었던 게 아주 아팠죠. 그게 진짜 되게 네. 크리티컬했나 봐요. 차가 완전히 안 팔렸으니까 독일에서 네. 그 불명 나왔는데 굳이 제가 왜 그런 거에 이렇게 갈까? 네, 이분이? 그렇죠. 그런 생각도 거기에 있어요. 대해서 네. 뭐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CEO가 또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네. 미친 짓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지난주에 어떤 흐름들을 테슬라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 사준다고 했더니 샀죠, 한 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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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사준다고 했더니 주가 올라갔고 예. 그리고 뭐 러트닉 장관의 한마디도 있었고 예.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도 시장을 뭔가 움직이는 재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여기 슬슬 이제 바닥을 잡기는 잡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테슬라가 지난주에 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시총이 1조 달러가 또 깨졌잖아요. 깨졌죠. 아, 깨졌죠.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차 판매가 지금 거의 지역마다 안 되죠. 네, 안 지금. 되고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본연의 사업이 안 되는데 예. 주가가 올라온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단 만약에 엔비디아 칩이 안 팔리는데 주가 올라온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죠. 의심해봐야죠. 그렇죠. 예. 이해 못하고 다만 이제 직원들한테는 주식을 팔지 말라고 조언했거든요, 이분이요. 예. 미래는 근데 밝다. 그게 문제인데 지금 근데 본인은 많이 매도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내부자에서 지금 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검색 사이트에다가 저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 이건 저기 내부자 매도가 지속하는 건데 저게 빨간색이 나오는 점표가 찍힌 게 네. 내부자가 매도한 걸 표기하는 겁니다. 예. 보시겠지만 매수는 저기 녹색이거든요. 녹색이 네. 보이십니까 혹시? 녹색이 없는데요? 녹색이 없잖아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죠? 없어요. 없는 거. 없고 최근에도 그 이제 킴발 머스크라고 동생도 팔았고 주식을 팔았거든요. 아, 모두 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 할 때는 동생이라도 팔지 말라고 하든지 하면 좋은데 계속 팔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말은 직원들은 팔지 말라고 하지만 네. 본인은 팔고 있는 약간 양면성 이게 또 이거 흩어진 게 아닌가. 예. 심각한데요, 예, 상황이 예. 이거? 심각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2주 동안에 보면 거의 미 현지에 있는 서학개미입니다. 그 개미분들이 네. 일종도 또 순매수했어요. 테슬라를. 미국에서도 열심히 예, 하는구나.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고 직원 안 팔고 다 좋은데 내부자는 팔고 있다라는 그런 거. 왜 팔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까 있지만 본연 차가 좀 팔리면 그때 사면 좋은데 굳이 어떤 팬심? 바이더 예, 딥인가? 이건 아닌가. 바이더 딥은 물론 맞겠지만 네. 그것도 아직 멀리 보시는 얘기지 네. 가까이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다 조언드리고 일단 이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닥을 뭐 잡을 수도 있겠죠. 바닥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얘기했던 게 다 되게 일시적인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막 그래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낫다. 미국 주식으로 가자라고 했던 건 한국 주식은 되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민감한데 네. 미국은 펀더멘털이 확실히 통한다라는 그렇죠.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차가 잘 팔린다는 기사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BYD 밀리고 있고 심지어 지금 알고 있는 자율주행 역시 지금 BYD가 먼저 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가 네. 지금 혁신의 아이콘이 잘 모르겠다는 게 많고요. 당장 다른 다 필요 없고 일단 차량을 좀 더 많이 팔면 좋을 것 같다. 네,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거의 50% 이하 전년도 대비 또 그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반해서 또 중국 차량은 뭐 상하이 자동차 모터스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에서 보셔다시피 또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당장은.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3월 다 끝났으면 이제 또 실적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다 유럽, 뭐 중국 다 판매량이 안 좋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테슬라 실적을 지금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네, 냉정하게. 메리트가 없고 지금도 이제 오늘 준비한 데나이브스인데 데나이브스 빼고는 거의 다 하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데 멀리 보자. 아, 그렇죠. 예, 멀리 보는 차원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네. 좀 가시면 어떨까라 조언 드리는 겁니다. 또 그거를 이제 아예 안 갖고 있는 거랑 하나라도 일단 사놓고 계속 마킹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랑은 또 이제 대응이 또 다른, 달라질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시면서 너무 큰 비중을 지금 막 뭐 2배짜리, 3배짜리 하시는 거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5% 상승도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탑5 키워드 한번 정리해봤고요. 맛있는 미국 주식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